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K리츠 위클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K리츠 시장은 이렇게 썩 좋을 만한 뉴스들이 별로 없는데요. 지난주 K리츠 시장도 21개 리츠 단순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2.73%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K리츠는 3주 연속으로 2%대 이상의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고요. 같은 기간 동안 지난 한 주 동안 코스피는 0.73% 상승했는데 상승폭이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리츠 시장과는 좀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고요. K리츠 시장은 최근 유상증자 그리고 리파이낸싱, 해외 자산 이슈 등 리츠별 이슈가 여전히 많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모습이 지속되고 있고요. 이벤트가 진행 중인 리츠를 운영하는 리츠 AMC들의 대응도 여전히 시장과 투자자들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최근 K리츠 주가 하락이 K리츠 시장 전반의 신뢰도 하락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리츠 AMC들이 좀 더 기민하게 대응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지난주 시장에는 대형 이벤트가 많았죠. 우선 초대형 이벤트인 미국 대선이 있었습니다. 미국 대선은 이제 당초 예상은 박빙 아주 치열한 승부가 펼쳐질 것이나 예상과 달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여유 있는 승리로 마무리가 되면서 다시 한번 재집권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우선주의를 계속해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재집권이 한국 경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또 미국 대선 결과가 한국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예의주시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대선 직후에는 이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연방공개시장 회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연준은 이번 이 FOMC에서도 기준금리를 다시 한번 인하를 했습니다. 지난 9월에 이어서 이번에 0.25%포인트 인하를 하면서 2회 연속 인하를 했고요. 시장에서는 이제 오는 12월 FOMC에서도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선물시장에서는 오는 12월 FOMC에서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을 6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서는 미국의 주요 물가 지표에 주목할 거 예상되는데요. 13일에는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다음 날인 14일에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미국 경제의 핵심 동력인 소매 판매 지표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난주 K리츠 시장은 온통 이제 파란색이었는데요. 21개 리츠 중에서 20개 리츠가 하락세를 보였고 1개 리츠가 보합세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내린 리츠는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입니다. 한 주 동안 8.68% 내리면서 2,000원 선에 간신히 턱걸이를 했고, 또 지난 7일에는 장중에 1,955원까지 하락하면서 2,000원 선이 무너지기도 했는데요. 이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 같은 경우는 그간 SPI에서도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고, 사실 상장 전부터 상당히 우려스러운 대목이 있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상장 이후에도 크게 이제 우려했던 대목들이 개선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지난 7월 1일에 상장했죠. 그래서 가장 최근에 상장한 리츠이고, 작년 4월에 삼성 FN 리츠 이후에 또 1년 3개월 만에 상장한 리츠로 눈길을 끌었는데, 사실 상장 전부터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한국 상장 리츠에서는 볼 수 없었던 아주 특이한 그런 구조이기도 한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오픈엔드 펀드에 이제 세계 펀드에 재간접으로 투자하는 리츠이죠. 상장 당시에 이제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를 운용하는 신한 리츠 운용에서는 그간 우리나라의 해외 부동산 투자가 많은 문제가 있었고, 그런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상장하기 전까지 그 과정들이 썩 매끄럽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이제 신한 이 리츠 운용에서 이 리츠를 준비하면서 가져온 자산들이 계열사인 신한 보험사죠. 라이프가 갖고 있는 펀드를 들고 와서 이렇게 상장을 했는데, 프리 IPO를 하면서 이제 투자자들로 투자를 받았고, 기관 투자자. 근데 이제 프리 IPO 당시 투자자들과 했던 약속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원래 상장을 하려고 했던 일정도 맞추지 못했고, 또 이제 프리 IPO를 하자마자 또 이렇게 순자산 가치가 크게 하락하면서 이제 잡음이 많았고, 기존 투자자들과의 어떤 갈등도 상당히 심했던 리츠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이제 기존의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 상장 이전에는 대부분 리츠들의 공모가가 5,000원이었는데 이 5,000원으로 상장을 해서는 상장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실제로 공모가도 3,000원을 크게 낮췄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상장 당시에 이 신규로 공모에 참여한 투자자 중에서는 이제 상당히 공모가 낮기 때문에 이런 매력을 보고 많이 투자를 했는데, 근데 그 이후에도 지금 거의 1,000원 가까이 33% 이상 이렇게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상장 이후에도 전혀 이제 시장 기대치를 부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저희가 이제 그동안 말씀드렸고, 또 이렇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재간접 리츠 한계가 명확하고, 또 상장 후 불과 2주 만에 예상치 못했던 한해지 비용이 80억 정도 발생하면서 자금 운용 측면에서도 상당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고, 그러다 보니 투자자의 신뢰가 많이 크게 하락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보면 옆에서 보기엔 또 신한 리츠 운용에서 이 리츠를 전담하는 운용력들이 또 이렇게 충실히 운용을 하고 있느냐, 또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 기존에 투자했던 프리IPO 투자자들도 상당히 그런 리츠 운용력들의 어떤 계속해서 보고를 요구하고 있기도 하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제대로 운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어떤 불신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이고, 실제로도 지금 이 리츠 운용력들이 좀 책임감을 갖고 운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그런 주가 하락이 급락이 그래서 이 같은 복합적인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 같은 경우는 상장 후 지금까지 불과 4개월 만에 주가가 33%나 하락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존 프리IPO 당시 참여했던 투자자들도 상당히 인내심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앞으로는 주요 투자자들보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 같은 경우에는 상장 후에 IR 행사는 이제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리츠 협회 주관으로 하는 행사도 그동안 2차례 정도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 또 이번 11월 말에도 참여할 예정인데, 근데 이제 사실 IR 행사 때 이제 하는 얘기들을 보면 상당히 좀 이제 의미 없는 그런 얘기들로 시간을 채우고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재간접 리츠이기 때문에 이 신한 리츠 운용에 현지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산 어떤 변화나 변동, 이 부분을 본인들의 전략처럼 설명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할애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이제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계속해서 어떤 배당을 확정적으로 준다고 하지만 기존에 있는 이제 투자자의 돈으로 빼내서 주는 그런 구조라든지, 그리고 이번에 한해지 정산을 왜 그렇게 예측을 못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얼마나 신뢰감을 주면서 운용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현지 단에서 오피스를 얼마나 줄이고 말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신한 리츠 운용이 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투자자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IR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 외에도 이제 많은 리츠들의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ESR 캔들스퀘어 리츠도 5% 이상 하락했고, 코란코 더원 리츠, 신한 서브 T&D 리츠, 이리츠 코크랩은 4% 이상, 그리고 D&D 플랫폼 리츠와 하나 리츠도 3% 이상 하락하면서 큰 폭으로 내렸는데요.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리츠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JR 글로벌 리츠가 지난 7일에 장중에 2,985원까지 떨어지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고,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도 52주 신저가를 지난주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리츠, 삼성 FN 리츠 역시 52주 신저가를 새로 쓰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별 리츠 얘기들 좀 더 해보면 이제 유증에 대한 피로감 계속 상당히 지속되고 있고, 이제 올해 하반기 들어서는 8개 리츠가 동시에 유증을 추진하고 있죠. 말씀드린 대로 일부 리츠들 경우에 유증 규모가 너무 크고, 그리고 투자자들이 유증 배경을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리츠와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가 대표적이고, 이제 하나리츠 같은 경우는 너무나 큰 규모의 어떤 유증을 하다 보니까 지난주까지 주가가 올해 들어서 이제 24%나 빠졌습니다. 그리고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에 이제 기습 유증을 발표하면서 이제 주가가 또 한번 출렁했고, 올해 들어서 33% 정도 빠졌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제 지금까지 21개 리츠의 단순 평균 수익률 계산해 보면 이제 마이너스 4.95% 기록하고 있는데, 유증을 추진 중인 이제 8개 리츠의 평균 수익률은 평균 마이너스 11.8%로 훨씬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이제 유증으로 인한 피로감이 계속되면서 리츠들도 주주사안을 통해서 쏘아 달래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일에 유증 관련해서 주주사안을 내고 유증 추진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 롯데리츠 유증이 마무리됐는데요. 롯데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유증으로 1,472억 원의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지난 6일에 이제 4, 5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된 유증 결과를 공시를 했는데요. 총 4,600만 주 모집에 이제 4,653만 3,652주가 몰리면서 청약 경쟁률은 101.16% 기록했습니다. 롯데리츠는 이번 유증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이제 신규 자산인 L7 호텔 강남 편입을 위해서 이제 조달했던 자금을 이렇게 장기 차입금을 상환할 계획인데요. 다만 이 유증은 이제 마무리가 됐지만 애초 목표로 했던 금액에는 못 미쳤습니다. 애초에는 이제 1,640억 원을 목표로 했는데 유증 발표 이후로 이 주가가 크게 하락하다 보니까 최종 공모가가 최초 목표로 했던 공모가 대비 낮아졌고 이로 인해서 자금 조달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롯데리츠는 모자란 금액에 대해서는 보유 현금과 그리고 전단체 발행을 활용해서 이제 마련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리츠 코크랩 소식이 있는데요. 이리츠 코크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남 이스퀘어 편입을 이제 갑작스럽게 추진하면서 이제 상당히 이제 논란이 크게 이제 불거졌던 리츠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난주에 공식적으로 매입을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를 했고 뭐 실제로 이번에 이제 보면 이제 강남 이스퀘어 편입을 추진한 과정에서 이제 주주들과 여러 이해관계자의 어떤 반발이 극심했기 때문에 편입의 실익과 명분이 모두 사라진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강남 이스퀘어 편입은 안 한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네, 아마 이번 계기로 또 이리츠 코크랩 그리고 스폰서 이랜드 리테일도 많은 점들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지스 밸류 리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지스 밸류 리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제10기 배당금 2024년 3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죠. 10기 배당금을 주당 612원 지급한다고 지난 7일에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 앞서 이제 이지스 밸류 리츠는 지난 4월에 이제 IR 행사에서 태평로 빌딩 자본 재구조화를 통해서 8월 결산 기준으로 주당 600원 규모의 특별 배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아울러 당시에 이제 선배당 후투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기존에는 결산 시기에 맞춰서 배당 기준일과 배당 낙일이 정해지던 것을 앞으로는 주주총회가 열리는 11월 직전에 정확한 배당금 규모와 배당 기준일을 확정하는 것으로 변경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제 배당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들의 투자 의사결정을 돕겠다는 취지이고 이번 배당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롭게 변경된 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네, 주당 배당금 확실히 이제 기존과 비교하면 상당히 많이 올랐죠. 네. 그리고 이 최근에 이제 이리츠 코크랩 사태로 인해서 여러 이제 이해관계자들 AMC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이리츠 코크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스폰서 리츠 중에서 상당히 독특한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부분의 스폰서 리츠는 AMC를 직접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 리츠 코크랩은 스폰서는 이랜드 그룹, 이랜드 리테일인데 AMC는 코랑코 자산 신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주 게시판을 보면 스폰서보다 AMC를 믿고 투자했다는 이런 분들도 많은데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스폰서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리츠 코크랩도 옆에서 보기에는 이제 신탁 이제 AMC보다는 이랜드 리테일 입김이 더 크게 작용할 리츠고 그런 부분들을 AMC가 뭔가 이렇게 계속 의견을 개진하기에는 분명 한계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그러면 스폰서들이 어떤 생각들이 좀 뭔가 이렇게 인식이 지금 현재 투자자들 요구하는 수준까지 올라와줘야 되는데 실은 이제 이랜드 리테일 같은 경우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랜드 그룹의 어떤 그 리츠 시장에 대한 인식과 어떤 생각은 20년 전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랜드 리테일 같은 경우는 한국 리츠 시장에서 이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리츠를 상당히 오래 전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기업인데요. 이 이리츠 코크랩에 담겨 있는 자산들만 보더라도 원래 코크랩 6호에 이제 담겨 있던 자산입니다. 코크랩 6호는 2005년도에 설립된 이제 CR 리츠 기업 구조적 리츠이고
당시에 이제 이랜드 그룹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코람코와 리츠를 만들었던 거고, 그 리츠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상장 리츠로 바뀌어가지고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얘기를 해보면 주주총회에서 이제 이랜드 리테일도 상당히 억울해했다고 해요. 이제 왜 억울하냐? 우리는 처음부터 이제 자산 유동화 목적으로 리츠를 만든 거다. 그 처음이라고 하면 뭐 2000년 중반 20년 전 얘기겠죠.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투자자 반발을 하니까 그게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반응인데, 뭐 실은 이제 20년이라는 시간은 짧지 않습니다. 이 20년의 시간 동안 한국 리츠 시장도 상당히 이제 많이 진화를 했고, 특히나 이제 2018년을 기점으로 상장 리츠가 커졌기 때문에 이 상장 리츠는 기관 투자자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 들어오는 거고, 그러면서 좀 더 투명성과 신뢰도가 높아져야 되는 시장인 거고, 이렇게 바뀐 시장에 대해서도 이랜드도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그 부분이 좀 많이 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사실 이랜드 그룹만의 문제는 아니고 대부분의 어떤 스폰서 리츠들이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다 생각하고, 또 최근에 이제 SPI에서도 태강 그룹이 이제 상장 리츠를 준비한다, 이 말씀 전해드렸는데, 현재 이제 리츠 MC 설립을 위한 준비 단계를 밟고 있고, 근데 이 태강 그룹이 리츠를 준비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이제 부동산 금융업계 전문가들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태강 같은 기업은 리츠를 상장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까지 주고 있고요. 왜 그런 거 하니, 결국 이 태강 그룹이 과거에 어떤 이제 그룹이 시장과 경험했던 방식이나 오늘 행태를 볼 때 상당히 리츠를 또 기업의 이해관계, 스폰서 이해관계를 위해 활용할 거다, 그런 우려가 많은 거고요. 이 부분은 뭐 사실은 이제 태강그룹의 검색을 해보더라도 그간 태강그룹의 보여왔던 행보를 감안하면 상당히 우려스러운 대목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뭐 물론 스폰서만 이슈가 있는 건 아닙니다. 리츠 MC들도 뭔가 이제 개선해야 될 점 많지만, 또 특히나 지금 최근 한국 리츠 시장이 불신을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스폰서 리츠 이슈이기 때문에, 이 스폰서 리츠들이 과거에 머물러 있던 사고방식을 좀 이렇게 현재로 전환하지 않고서는 리츠 시장의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좀 많은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K리츠 위클리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